자, 이번 내용은 원리 합계 문제입니다. 등비 수열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원리 합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일단 원리 합계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죠. 원리 합계는 뭐냐? 원리 합계는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거예요. 원금과 이자. 자, 원리, 원금과 이자.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그러니까 은행에 만약 내가 10,000원을 넣는다. 그럼 원금이죠. 그럼 넣어놓으면 은행에 따라서 이자가 붙어요. 그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원리 합계입니다. 그 다음 여기 문제에 보면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고 했어. 복리. 복리가 이자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자 계산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리가 있고 단리가 있는데 자, 그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교과서에는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단리와 복리. 조금 띄웠어야 되겠다. 자, 단리와 복리를 설명을 하면 자, 단리합계와 복리합계. 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원금을 내가 얼마? 10,000원이라고 할게요. 현재 내가 10,000원을 은행에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율은 연이율, 그러니까 1년에 5%가 붙는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10,000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1년 후에는 원금에 원리 합계 구하는 겁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죠. 여기에 이자가 붙는데 어떻게 붙느냐. 단리에서는 10,000원에 0.5%.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계산하면 500원이에요. 그래서 1,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복리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리 계산하면 자, 복리 계산하면 10,000원에 얼마? 그렇지. 10,000원에 0.05 5%를 해주면 1년 후에는 돈이 똑같아요. 1,500원. 자, 그런데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2년 후에는 10,000원이 있는데 이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만 또 붙어요. 이자만. 이자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500원이었죠. 500원이 한 번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그렇지. 11,000원이 돼요. 자, 그러면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아까 이 원금은 변함이 없어요. 단리 계산에서는. 그런데 복리 계산에서는 원금이 이게 돼요. 그래서 1,500원이 원금이 되고 이거에 다시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10,000원의 이자가 아니라 1,500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1,500원에다가 요거의 5% 0.05를 곱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525가 나오죠. 525가 나와요. 그래서 더해주면 11,025가 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단리로 계산했더니 11,000원인데 복리로 계산하니까 11,025원이에요. 자, 지금 1년 후에는 지금 차이가 처음에는 똑같았지만 1년 후에는 얼마 차이 났어요? 25원이 차이가 났지만 해가 갈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10,000원이니까 그렇지만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되면은 이 단리로 계산했을 때랑 복리로 계산했을 때 원리 합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돈이 클수록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율하면 복리 계산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단리로 하면은 계산해도 돈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월 할부 12개월 할부로 한다든지 이럴 때는 다 복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익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돈을 좀 많이 내고 있다는 거. 자, 그런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이해가 됩니까?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단위와 복리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고 자, 그러면 이제 복리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문자화 하겠습니다. 자, 원금을 내가 A1이라고 할게요. 원금을 A1. 그 다음 이율. 보통 여기서 연이율이 많이 나올까 연이율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1년 후에는 원금에 이자가 붙죠. 요 원금에 대한 이자 A 곱하기 R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면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원금에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은 원리 합계가 나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년 후에는 A에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 자, 다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원금이 오라 그랬죠. 복리로 계산하면 원금에 다시 어떻게 한다? 원금 곱하기 얼마? 이율 R이죠. 이게 지금 원금이었고 원금에 원금 곱하기 이율이었어요. 그래서 원리 합계가 나왔고 이제는 이게 원금이 됐습니다. 원금 더하기 원금 곱하기 이율 됐습니까? 그러면 공통인 게 A의 1 플러스 R이네. 그죠? 그럼 앞에 여기는 지금 곱하기 1이죠. 그러면 괄호 안에 1 플러스 R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R의 몇 승? 2승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n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n년 후가 되면 a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에 2년 후면은 n승이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리로 뭔가 이자 계산을 해라. 복리로 계산해라. 그러면 원금에 어떻게 1 플러스 이율 해수만큼 해가 갈수록 변하는 수가 되는 겁니다. 변하는 수가 원금 곱하기 이자가 아니라 원금 곱하기 어떻게 돼? 그렇지. 1 더하기 이율 계산. 자, 그러면 예제 2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은 연이율이 R이고 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매년 초 일정한 금액을 n년 동안 적립할 때 n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지금 1년 초 1년 초에 올해 초에 뭘 넣었어요? 돈을 얼마를 A1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2년 초 해서 이거를 얼마 동안 n년 동안 넣으면 n년 말에는 내가 돈을 얼마를 받게 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럼 돈을 언제까지 넣느냐 하면 n번을 넣어야 되니까 자 n년 초까지 넣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n년의 말에 받을 금액을 구하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원금이 A니까 1년이 지나면 이 돈, 내가 넣어놓은 돈, 이 돈이 어떻게 되느냐? 이자가 붙겠죠. 그 복리 계산이니까 1 플러스 R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쭉쭉 가다가 이때는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R에 n-1승까지의 돈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 한번 초에서 말이니까 초에서 말은 거의 1년이죠. 그럼 한 번 더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한번 넣었어요. 돈을 그 다음에 또 넣겠죠. 그 다음에 돈을 또 넣으면 쭉쭉쭉쭉 가다가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개수가 하나 줄어들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내가 돈을 n년 초에 한번 넣죠. 그럼 이 넣은 돈이 또 1년 동안에 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러면 A에 1 플러스 R. 그래서 지금 뭐를 더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금액을 다 더해주면은 내가 넣은 돈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1년 초에 처음 넣었을 때 이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자가 쫙 붙어요. 그럼 그 다음에 돈을 넣었던 게 다시 이자가 쫙 붙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쭉 붙으니까 이러한 돈을 다 더해주면 원리 합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요걸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얘를 첫 항이라고 봐요. 첫 항. 그러니까 공비는 얼마가 될까? 공비는 그렇지.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리 합계를 S라 두면 자, 공비 R-1분의 첫 항이 A의 1 플러스 R.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공비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없어지니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 R분의 됩니다. 그죠? R분의 분자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분자는 그대로.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원리 합계 내용입니다. 자, 좀 힘들죠?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잘 안되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세요. 문제 4번은 여기에 대입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